네, 이제 몇 시간 뒤면 전국 도시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번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로 벌써 6번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위에 열리는 촛불 집회인데 오늘 촛불 집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200만 가까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물론 뭐 이렇게 숫자가 지금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겠지만 주최 측에서 인원을 발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인원에 대해서 뭐 더 늘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깔려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6번이나 5번에서 6번째 매주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굉장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게다가 주최 측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뭐 여러 가지가 고갈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그 투쟁의 양태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뭐 얘기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시위 자체보다는 시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좀 예전에 비해서 계속 강성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사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각 하야해라, 즉각 퇴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당에서는 탄핵을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끝까지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견인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좀 강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성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트느냐 이런 숙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아직은 좀 내부적으로 조율되는 것보다는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받아들여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문제 해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야에서 즉각 퇴진으로 구호가 바뀌었거든요. 이에 네. 대한 의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은 뭐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이 흘러왔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이 촛불 민심에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새누리당이 비박계가 입장을 변화를 하면서 지금 친박이나 새누리당 전체가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당론을 결정할 만큼 지금 저희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뻔뻔하게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야당은 또 어떻게 했느냐. 야당은 국민들이 그렇게 민심의 촛불 광장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야권의 분열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대통령 3차 담화의 내용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앞에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전혀 본인은 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한 일,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함으로써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 혐의를 전혀 부인함과 동시에 특검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촛불의 특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호가 더욱 강력해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향한 그 방향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오후에 여의도에서 지금 촛불 집회를 일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국회까지 향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구호가 즉각 퇴진으로 바뀌었고 특히 이번 집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이 됐습니다. 뭐 지난번 집회에서 200m에 이어서 이렇게 100m 앞까지 허용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매번 처음이었죠, 사실. 네. 청와대 앞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열어주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법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오늘 인정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과연 어떤 정도로까지 이게 허용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리 문제나 시간도 좀 늘렸죠. 여러 가지 양태면의 의사의 문제보다도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탄핵을 하야를 한다고 해라 이럴 때 뭐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럼 탄핵으로 가겠다. 그런데 탄핵을 하야를 한다고 또 기자회견을 하니까 또 끝까지 탄핵으로 가겠다. 그러고 또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즉각 퇴진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같이 안 맞고 네. 좀 과격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치닫는 측면이 있는데 시민들의 뭐 그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네.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결국은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번 주가 사실 정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사실 뭐 특검이나 탄핵을 통해서 공갈을 가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있을 테고 뭐 징벌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수습해 갈 거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요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첫 번째만 너무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응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매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제는 돌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네. 그런데 야당에서도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주자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부결되더라도 손해볼 거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카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가 일정 정도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탄핵 국면에서 어떤 파열음을 내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치닫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입장이나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이 분열하거나 정치권이 무능해서 어떤 대안을 잘 일목요연하게 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지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애초부터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대통령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국정 동력, 운영 동력의 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네. 때는 대통령께서 국민께 자백과 고백 수준의 사죄를 하시고 또 한편의 국민이 선출해준 권력인 의회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김병준 총리 지명을 해버려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특히 야당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절차를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서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추천 총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는 지명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오셔서 그러면 국회는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애매한 태도들이 계속 한 달 가까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3차 담화 때도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그것을 국회가 논의해달라. 어떻게 그걸 국회가 논의합니까? 네.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려는 새누리당이 있고 야3당이 있는데 그런 여당과 야당이 대화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던졌기 때문에 이건 정략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월까지 대통령이 임기를 유지합니다. 아무리 뭐 손을 뗀다 하지만 이 선으로 물러난다고 하지만 그 이선 후퇴라는 그 선은 아주 흐릿한 선입니다. 명쾌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아무리 4%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이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정지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식으로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4월까지 어떤 시기입니까? 특검이 2월이나 3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특검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기가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4월까지 인정해주자. 특검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국민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퇴진 자체가 좀 불확실한 것이고 확실치 않다 이 말씀이신데요. 당연히 그 안에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탄핵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새누리당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그런 시간 벌기 의도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퇴진 날짜가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역사상으로 한 말씀만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예. 우리 역대 한국 현대사에 3번의 대통령 하야가 있었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윤보선 대통령 예만 들겠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5.16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을 하야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쿠데타 난 지 3일 후에 하야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야가 이루어진 것은 언제 10개월 뒤입니다. 하야 선언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날 국내적,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내가 하야를 번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10개월 후에 하야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하야 약속은 법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청와대에서 뭐 정략으로 얘기한다,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국회에서 합의만 보면은 내일이라도 뭐 사퇴할 수 있다, 하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4월까지 4월 지금 원로나 여당에서 일부 비박 이쪽에서 4월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선 후퇴를 전제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선 후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무총리가 그 다음 대통령 직을 대행을 하면서 이걸 끌고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지금 있는 거는 결국은 야당에서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만시지탄은 있어요. 뭐 서로 꼬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책임만 논의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꼬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야당인데 야당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왜 퇴임 일자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탄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근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불안 상태를 계속 끌고 가가지고 대선을 유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고 그것을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탄핵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야3당이 오늘 새벽에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번 촛불 민심에 따른 탄핵안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 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차적으로 저항을 받는 거는 새누리당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건 비박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박이 이걸 찬성을 하면 사느냐?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비박은 일단 임기가 남아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가 3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지역구의 민심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압박이 통할까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야3당이 한 퍼포먼스는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활용해가지고 대선에 유리하게 가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탄핵 제안서만 봐도 실제적으로 이번에 비박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용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헌재에서 그걸 적시해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비박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단은 무산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모든 혐의를 다 넣겠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해가지고 끝까지 유리한 거에 대선 국면으로까지 밀고 가겠다는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의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야권으로서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당장 퇴진을 요구하시지만 정치권은 광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좀 그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목소리를 똑같이 내야 될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은 좀 인내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왔죠. 그런 와중에 야당은 국민들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똑바로 못하냐.
야당도 원래 처음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탄핵이나 하야 같은 것들은 이야기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속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가 양파가듯이 계속 밝혀지고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졌고 촛불이 횃불로 변하고 있고 그 상황이 계속 변해온 것입니다. 그런 변하고 있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 확증과 그다음에 촛불이 변화 이런 것들을 야당으로서는 정치권에 계속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탄핵을 갈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공소장이 발표가 되면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헌법 파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코 정략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그 이번 주말에 비박이 그동안에 탄핵에 동참을 했다가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퇴진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입장을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정치권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낼 줄 아는 그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은 대통령의 잘못을 반드시 이건 밝혀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도록 그래서 후세의 교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이고 퇴진 협상은 협상이다. 야당도 이것을 원칙적으로 다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것 결정되는 거 봐가면서 퇴진 협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대표가 엊그제 밝혔지 않습니까? 비박계가 예를 들어 세월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껄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일단 제출해놓고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입장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태도가 완강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야당도 이건 정치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원칙대로 담아낼 수 있는가도 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은 여야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로 보시지 않고 계산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고민도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세월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출한 탄핵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세월호도 포함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사실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하는 부분이죠. 과연 이 탄핵안만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빼놔도 돼요. 그러면 명확한 것들만 가지고 하면은 비박도 들어요. 비박이 빠지면 지금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비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일단 수용을 해서 세월호 실시간도 좀 빼고 그다음에 뇌물죄 부분도 이게 그 아직 검찰에서 명확하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안을 통과시켜 놓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헌재에서 이 기간 특검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헌재에서 그걸 결론을 내리면은 그거는 다 역사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과정을 하지 않고 탄핵을 그냥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탄핵 자체도 무산되고 하야도 안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도 놓치고 명분도 놓치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허탈하죠. 지금 뭐 6번째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저 추위에 그렇게 계시는데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못하고 이런 과정이 되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 분노가 결국은 여의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의도에서 야당 지도분들 그걸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은 지금 명예고 뭐고 없어요. 지금은 딱 엎드려가지고 결국은 대선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부분인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야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중요한 시점에 정말 패착을 두지 말아야죠. 그러면 네. 정말 야당에 충고를 해주고 싶은 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며 그 대통령을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친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촛불 광장의 민심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단발성 사건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세월호부터 메르스 사태, 그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 이 가계부채의 문제, 이 모든 그동안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혼란, 무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합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분출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은 최순실 게이트도 해결하라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살려내라고 하는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박이 거기에 세월을 넣고 안 넣고를 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 조건을 따진다면 정말 이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국민 앞에 그런 거 가지고 낯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정략적 야합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탄핵 안에는 국민의 그런 민심을 다 담아내고 그다음에 정치는 또 협상이라는 걸 현실을 인정해야 하니까 또 비박이 그런 것들을 원해서 탄핵을 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탄핵안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특검 수사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사 방향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특검이 그래도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 탄핵의 그 신청서에서 나왔던 그 세월호나 뇌물죄 이 부분은 사실 헌재도 굉장히 따져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일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특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쿠킹을 해가지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냐, 헌재에서 관철시킬 것이냐, 또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인용이 돼가지고 단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검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좀 긴 안목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무엇을 수사하기를 원하는 이걸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검이 역사적 사명과 소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충실하게 해내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고요.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부분, 이런 밝힐 의혹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특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수사팀장 선임 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응원하는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검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